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 1차 시험 합격만을 목표로 제작된 내용입니다. CBT 보고문제 출제 내용을 추가로 반영해서 업데이트했습니다. 관련 자료나 링크는 동영상 아래에 정보창과 고정 댓글에 넣어두겠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합니다. 표준오차 범위 안에 들어가 있는 점수 차이는 무시해도 됩니다. 작은 차이도 받아들여야 된다, 신경 써야 된다, 이거 오답이에요. 예를 들어서 밥 한 공기에 쌀알이 1000알갱이가 들어가고요. 표준오차가 2개라고 한다면 999개나 1001개나 모두 밥 한 공기예요. 단 표준오차는 당연히 작을수록 더 좋은 숫자고요. 신뢰도를 나타내는 숫자가 맞습니다. 적성검사를 포함한 대부분의 심리검사는 평균값의 사람들이 몰려있죠. 최대 빈도의 사람들이 평균값에 있습니다. 즉 평균값과 최빈값, 중앙값은 같은 거죠. 평균 플러스 마이너스 표준편차의 범위, 평균을 중심으로 마이너스 표준편차, 플러스 표준편차, 이 노란색 안의 범위에 전체 사례의 68%가 속해 있습니다. 만약에 평균이 100이고 표준편차가 15라면 결국 85에서부터 115 사이의 범위, 85에서 115 점수 분포의 전체 사례의 68%의 사람들이 속해 있게 됩니다. 결정계수입니다. 심리학에서 다루는 별량이라는 단어는요, 다 영어로 variable이에요. 그리고 이 variable이라는 단어는 우리가 고등학교 때 변수라는 단어로 배웠습니다. 그러니까 심리학에서 별량이라는 단어를 만나면 다 변수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정계수의 의미는요, 두 변수, 예를 들어서 성적 변수와 지능 검사 변수요. 예를 들어서 성적과 지능 지수와의 공유하는 비율을 얘기하는 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결정계수가 25%다 그러면 성적과 IQ 값은 25%만큼 공유하고 있다, 관계가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자, 결정계수를 구하는 방법은요, 두 개의 상관계수 값을 제곱하면 돼요. 즉 상관계수와 상관계수를 곱하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상관계수가 0.3이다 그러면 0.3 곱하기 0.3에서 0.09를 얻죠. 즉 9%의 결정계수 값을 얻을 수 있고요. 상관계수가 0.5다 그러면 0.5 곱하기 0.5, 0.25를 얻을 수 있고요. 25%의 결정계수를 얻을 수 있습니다. 만약에 25%의 결정계수다 그러면 성적과 IQ 값은 25%만큼 관계가 있다, 25%만큼 설명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통계 개념 중에 하나인 원점수입니다. 그냥 채점한 그대로의 기록이에요. 그대로 기록 이 말이 나오면 전부 다 원점수입니다. 그 자체로는 거의 아무런 정보 주지 못하고요. 왜냐하면 기준점이 없기 때문에요. 특정 점수의 크기를 표현하기도 어렵습니다. 서로 다른 검사의 결과를 동등하게 비교할 수도 당연히 없죠. 척도의 검사를 본다면 그냥 서열 척도예요. 점수의 간격이 같은 등간 척도 아닙니다. 오답, 등간 척도 아닙니다. 분산과 표준 편차입니다. 둘 다 평균값에 대해서 측정값이 얼마만큼 떨어져 있는가를 나타내고자 하는 값이에요. 먼저 분산값은 측정값과 평균값의 차이를 제곱을 해서 다시 평균을 취한 값입니다. 제곱을 했기 때문에 생각보다 값이 커져요. 이탈된 정도는 정확하게 알 수 있지만 제곱을 해서 값이 너무 커집니다. 그래서 이것을 보완해서 만든 게 바로 표준편차예요. 분산값을 루트를 씌워서 계산합니다. 바로 표준편차고요. 분산과 표준편차의 값 혹은 떨어진 이탈된 정도를 측정하는 것은 꼭 문제를 한 번씩 풀어볼 필요가 있습니다. 듣고 계신 강의는 직업상담사 2급 초단기 합격 비법의 핵심 이론 파트입니다. 교재에는 2002년부터 지금까지 20여 년간의 모든 문제를 분석해서 2200여 개의 필요한 모든 문제를 주제별로 모았습니다. 이론서와 문제집을 한 권으로 완성한 문제 기반 학습지입니다. 이 한 권만으로도 완벽한 수험 준비가 될 수 있도록 했습니다. 동영상 아래 댓글에 구매 링크를 넣어드렸습니다. 통계의 개념 규준입니다. 직업 심리학에서 꼭 알아야 되는 단어가 준거라는 단어와 규준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준거라는 단어는요, 기준에 의거했다는 뜻입니다. 기준에 의거, 즉 기준 점수가 있다는 뜻이에요. 자, 규준은요,
규정된 분포가 있다는 뜻입니다. 즉 이러이러한 분포도가 존재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규준에 관련해서는 모두 다 분포도와 관련된 말들이 다 들어갑니다.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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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분포도요. 그 목적은요, 결국 전체 분포도를 작성을 해서 개인이 그 분포도상에 어디에 속하는가 개인의 점수를 해석하기 위한 거예요. 그래서 원점수가 표준화된 집단의 점수와 비교, 즉 분포도와 비교를 해서 개인의 점수를 해석하기 위한 거고요. 그거를 만드는 방법은 모집단의 대표를 구성하는 표본을 만들고, 그러니까 수십 명 이상을 뽑아서 이들한테 검사를 해서 그 점수를 분석하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게 바로 그 분포도 이름을 규준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대표 집단의 사람들한테 실시한 검사 점수를 인정한 분포도로 작성한 거에 그게 바로 규준이 되는 거고, 그게 곧 해석에 필요한 기준이 되는 자료에 해당하는 거죠. 다른 사람들의 검사 점수, 결국 분포도죠. 그 검사 점수를 참고로 해서 개인 점수가 상대적으로 어디에 있는가를 알아내서 상대적인 해석을 하기 위해서 바로 규준을 사용합니다. 규준의 종류에는 백분위 점수, 표준 점수, 표준 등급 같은 게 있어요. 우리 학력고사 볼 때 뭐 9등급, 8등급 할 때 표준 등급이요. 그 가장 대표적인 표준 등급은 바로 스탠9 9등급 척도입니다. IQ도 편차 IQ가 바로 규준의 종류에 해당합니다. 규준 중에 하나인 백분위 점수요. 백분위 점수는 모든 사람한테 단순하고 직접적이고 직관적이에요. 한마디로 이해하기가 쉽다는 뜻이에요. 한 집단 내에서 개인의 상대적인 위치를 살펴보는데 아주 적합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요. 백분위 점수가 95점이다 그러면요. 나보다 밑에 있는 사람이 95%나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상위 5%다 라는 의미 있죠. 오답을 먼저 살펴볼게요. 백분위가 50과 59인 두 사람, 그 다음에 90과 99인 두 사람의 원점수 차이는 같다. 9점 차이, 9점 차이지만 백분위 점수는 상대적인 위치값만 줄 뿐입니다. 그래서 원점수 차이는 알 수 없어요. 상대적인 위치일 뿐이지 원점수 차이는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답에 해당합니다. 표준 점수요. 표준 점수는 G 점수가 있고 T 점수가 있어요. 둘 다 평균으로부터 떨어져 있는 거리를 의미하는 거예요. 서로 다른 체계로 측정한 점수들을 동일한 조건에서 비교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습니다. G 점수는요. 평균이 0점이고요. 제로 할 때 0이라고 생각하면 기억이 더 쉽죠. 평균이 0이고요. T 점수는 평균이 50이에요. 이 두 숫자는 꼭 기억을 해 두시고요. G점수는 음수가 되기도 하지만 T점수는 음수값을 가지지 않습니다. 이 점수 자체가 정규 분포를 가지고 있다면요. T점수를 읽는 것만으로도 상위 몇 퍼센트에 해당하는지 이 그래프를 보고 판독할 수 있습니다. 읽어볼 수 있다는 뜻이에요. 자, 예를 들어서 T점수가 60점이다. T점수가 60점이면요. 그 위치가 84.1%에 해당되고요. 결국 상위 16%에 해당된다는 거 알 수 있고요. T점수가 70점이다. 그러면 상위 97.7%에 해당되고 상위 2%에 해당된다는 것을 읽을 수 있지만 이 두 가지는 문제 풀이를 위해서 기억해 둘 필요가 있습니다. 다음 G점수와 T점수를 구하는 방법. 이 부분은 꼭 문제 풀이를 직접 스스로 해보셔야 됩니다. 이렇게 설명만 가지고는 사실 설명이 좀 익히는데 부족함이 있어요. 자, 먼저 G점수를 먼저 구하고요. 그 다음에 T점수를 구하는 거예요. G점수는 원점수에다가 평균을 빼서 그 값을 표준 편차로 나누어주면 G점수를 구할 수 있고요. 이 G점수를 구한 다음에 그 값에다가 10을 곱해서 50을 더한 값, 이게 바로 T점수입니다. 표준 등급이요. 1등급, 2등급 할 때 바로 그 등급입니다. 검사의 점수를 정해진 범주, 그러니까 등급이겠죠. 검사의 점수를 등급에 집어넣어서 학생들 간의 점수차가 작을 때 생길 수 있는 지나친 확대 해석을 방지할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예로는 스탠9 척도가 있습니다. 스탠9 척도라고도 부르기도 하고요. 스탠9은 스탠다드 플러스 숫자 9의 9, 이 두 말을 합쳐서 만든 단어예요. 2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 공군에서 개발한 거고요. 원점수를 1에서 9, 즉 1등급에서 9등급까지 한 자리 숫자 체계로 전환시킨 겁니다. 이 내용은 블로그와 전자책에 동일하게 그대로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라디캠지기 꾸벅이 박종규였습니다. 감사합니다.